자, 입시왕 입시 초대석.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다고 해야 될까요? 제 꿈을 이룬 날입니다. 진짜요. 제가 항상 이런 전문가를 우리나라에서 좀 모셔가지고 이 관련된 방송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거의 10년 동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찾지를 못하다가 갑자기 메일이 한 통 날아와서 나 좀 출연시켜달라.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문해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독해력, 뭐 독서하는 힘, 뭐 저도 관심이 많고 이게 제가 원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교육학과 쪽으로 살짝 좀 방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석사 과정 하면서 그때 주제가 막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인문학 교육 막 이런 거.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저는 석사를 못 땄거든요. 그러다가 근데 오늘은 그거를 직접 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해력 교육, 우리 아이들 정말 심각하거든요. 책도 안 읽고 맨날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문해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전문가님께서 여기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본인 자기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세상을 읽는 힘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24년차 현직 교사이자 중등필독신문 작가 이현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깔끔하신데요. 예. 지금 소개가. 이현옥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중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중학교 선생님이어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쓰셨길래 국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국어 선생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뭐 원래 어떤 쪽 담당이십니까?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특수교사가 문해력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이쪽 분야에 관심 가지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문해력 교육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네, 그런 교육 과정들을 그러니까 저희 특수교육은 정해진 교육 과정이 없어요, 사실. 교과서도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특성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마다 문해력도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래야지만 생각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차근차근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아이들도 네네네. 중1, 중3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시- 현재 중학생들입니까? 네. 중학생 쪽으로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또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고민하게 됐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걸 좀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죠. 특수 아동들이니까 정말 막 한글도 좀 힘든 애들도 있었겠네, 진짜. 네. 본인이 보니까 교재도 없고. 근데 맨 땅에서 헤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글 읽는 거를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 문단을 읽어내는 거에서부터 책 한 권을 읽는 것까지 다 연구 개발을 계속 하셨던 거네요. 네. 그 연구 개발한 노하우가 지금 몇 년 차라고요? 24년이요. 24년 차. 되게 일찍 되셨나요, 선생님이?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현옥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문해력 관련된 특집 인터뷰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 옆에 계신 분은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 불렀어요. 예. 왜 나왔는지 본인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제가 원래 문해력 관련해서 진짜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네네. 맨날 상담 오면 애들한테 스마트폰 뺏는 게 취미고 뭐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문해력에 관한 네, 뺏어서 다 당근으로 파신다고. 아까도 당근하고 왔어. 예, 하고 왔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문해력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또 상담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지. 들어서 예. 그래서 일부러 막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둘이 이제 철학가거든요. 철학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해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저희 거의 까막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철학책을 읽자다 다 까막눈이 돼.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책 읽는 방법을 진짜 처음부터 다시 배웠던 것 맞아요. 같아요. 대학교 때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문해력에 관심도 많고 부모님들도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애들이 어휘가 떨어진다. 막 뭐 뭐 사흘 나흘 구분을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자어 쓰면 뭐 그렇지. 되게 충격적인 것 같은데. 우천시가 어디냐 이런 거.
오천시가 어디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문해력 문제를 이제 고민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조만간 사회 문제로 이미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되고 생각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코로나랑 엮이면서 그 코로나 시대 뭐 해서 코로나 세대라고 했고 뭐 핑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들이 공부 안 해놓고 제가 뭐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뭐 해가지고 뭐 다 안 됐대. 어쨌든 이 코로나 퀴즈들까지 또 자꾸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좀 학업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진짜 많거든요. 저는 그 핵심이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4년간 맨 땅에서 문해력을 연구해 오신 이현욱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한 권 있어요. 이걸 이제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거 직접 쓰신 책 같아요. 이게 네. 예, 이게 뭔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예. 신문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세상 읽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엄마들이 혹은 아이들이 네. 그 신문을 찾아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유. 어떤 신문을 읽어야 될지 몰라요. 네. 그런데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나 신문 많이 본다, 나 뉴스 많이 알아 이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예인 가십이라든지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 이슈가 되는 그런 뉴스들로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세상을 읽는 데는 사실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은 뉴스로 선별해서 아이들한테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뉴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쓰게 됐죠. 뭐 누구랑 사귀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여기는? 네. 뭐 오늘 아침에 알아요? 공개 그런 얘기 말고 실제로 이게 그래서 중등 필독 신문이라는 게 아이들이 접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 사회생활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한 서적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독해력, 사고력 이런 거 훈련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까? 네. 요거 읽으면 그러면 뭐 효과가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읽으면 이제 스티브 잡스 되는 겁니다. 문해력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좀 좋아지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이 책만 읽고 다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네, 게 네, 두 네. 분 철학하셨지만 네. 사실 문해력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어려운 책을 읽었는데도 쉽게 뭐 길러지는 거는 아니죠. 네, 네. 그렇지만 문해력을 어떻게 기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좀 담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다뤘으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2권이에요. 1권, 2권이 있나 봐. 1권 있습니다. 1권도 이미 있고. 한 번 내셨고. 이게 보니까 이제 워크북도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 책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문해력 관련된 방법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자세하겠죠. 이 책 이야기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뽕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분한테 뽕을 뽑아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문해력 관련돼서 연구도 오래 하시고 직접 지도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 문해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까 저희는 문해력 꽝이에요라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농담 아닌데요.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네, 요즘에 뭐 어휘에 대한 이야기로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어휘만 가지고 문해력을 따지진 않거든요. 두 분은 어쨌든 세상을 읽고 읽어내면서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판단하셔서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제공하시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잖아요. 사실 세상을 읽는 힘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문해력의 주요한 포인트예요. 안 읽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막 뱉어내는 거예요. 잘못 읽는 것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을 읽는 힘과도 연결이 된다. 네, 그냥 글자를 문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글자를 이해한 다음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생활에 접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언어로 표현하시면서 네네네. 이건 이래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문해력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헛소리도 문해력이 그러니까 어쨌든 문해력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문자적인 거 뭐 어휘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떤 전반적인 사고력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글 읽는 것만 항상 우리가 문해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네네. 또 시험 보는 애들만 보니까요. 이 문해력이 왜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요즘 뭐 다 인공지능이 뭐 다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챗GPT 부르면 다 읽어주고. 예, 다 읽어주고 뭐 물어보면 다 해주고 뭐 그러니까. 요약도 다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알차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게 방금 말한 게 포인트예요. 챗GPT가 다 세상을 읽어준다? 뭐 답을 내줘요. 그런데 그 답이 정말 맞을까? 혹은 그 답 중에서도 어떤 걸 내가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을까?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아이들이 한 번에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것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문해력이죠. 세상을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읽긴 하지만요. 검증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생활에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나? 이게 정말 가치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오히려 문해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네, 또 아이들이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기초 역량이 되죠. 그래서 모든 과목의 기본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학습 도구어라는 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습 도구어라는 게 뭐냐면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이해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학습 도구어를 알아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네.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의 학습 도구어는요. 주변 찾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3, 4학년으로 올라가면 공평, 교류, 고려라는 단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 6학년이 되면 가능성, 객관, 검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단어가 추상적이네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한자어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까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공부하는 데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저는 지금 얘기하신 거 문해력의 좀 넓은 이야기 개념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철학과 다녔거든요. 철학과를 다니면서 4년 내내 이걸 왜 해야 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책을 내가 왜 읽고 있는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제가 왜 읽는지. 뭔지 아십니까? 이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철학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기꾼 판별이 됩니다. 이게. 사기친 놈들 많거든. 소위 말하는 비판적 사유라는 게, 자 보세요. 사기꾼이 당신 A가 되면 내가 D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그렇지. 말이야. 그거 갖다가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D 너무 좋은데?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철학과를 다니면 A가 왜 D야? A가 B라서 그래. B는 왜 D야? B가 C라서 그래. 요 연결고리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 훈련만 계속 시킨단 말이야. 철학과 가면 이 수문 전자차기 이런 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사기 안 당하는 전략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챗GPT도 저도 돌려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와 답이. 이렇게 달라 저렇게 자꾸 달라. 거짓말을 해. 네, 그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뭘 해달라고 그러면 1번, 2번, 3번 막 주니까 그걸 또 헷갈리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고 나발이고 네가 스스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쨌든 문해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문해력이 길러지면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뭐 이런 말씀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요즘 그 문제집은 되게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맨날 학원 뺑뺑이 돌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 문해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맞아.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게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거기서 연결되는 지점에 요새 청소년 도박 문제되는 부분들 되게 커졌잖아요. 이것도 사실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애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그 챗GPT나 그런 뉴스에서 거짓말인 질문을 맞아. 줬을 때 가장 판단을 못하는 그래. 부류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수용적인 태도를 맞아, 많이 맞아. 강요를 하잖아요. 수용적인 맞아요. 태도. 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판적 사고 없이 맞아. 하는 태도 때문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철학을 배운 게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그래서 사기를 좀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 저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랄 거고요. 네. 네, 실제 생활에서 네. 그 맥락을 가지고 와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사기를 많이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실패하는 경험이. 그래서 이걸 문해력을 잘못 이용했을 때 혹은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에 실패했을 때 네. 그때 사실 그거를 발판으로 딛고 일어나야지 삶을 읽어내고 생활 맥락 속에서 뭔가를 이해하고 아 그거 아니었지 이런 맞습니다. 능력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이 네. 일단 뭐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네, 포인트를 차지하지만 입시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 이제 나는 좋은 대학교 나온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뭐 회의록은 잘 쓸지 몰라. 그렇지만 뭔가를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적으로 맞아.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많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을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트 필기가 비결로 나온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한자도 놓치지 다 않고 적는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적어요, 답을. 그러면 성적이 좋대요.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 연구를 했더니 네네.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달라. 그럼 뭘 적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내 생각을 적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내 생각을 적어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실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 과정들이 맞아요, 좀 맞아요. 줄어들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입시, 학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일상 그쵸. 문해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엄마들이 그 엄마들 카페 들어가 보면 맨날 속 터진다고 그러시잖아. 왜, 왜? 말을 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 야 뭐해? 그럼 그게 뭐야? 뭐 이러고 이거. 그러면 이제 이 뭐랄까? 문해력 실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뭐 현장에 계시는 어머님들도 이제 막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얘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무식하지?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애한테 웬만하면 제가 무식하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입시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당연한 단어나 이런 거 모르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문해력 실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중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원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찰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그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데 중학교만 돼도 조금 그 어휘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어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 세 단원에 들어가면 그 어휘 먼저 설명을 해야지만 그 다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체육 선생님은 문해력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체육 선생님은 공수교대 이 말을 딱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니 이를 어쩌면 좋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과학 선생님은 시험 지문을 냈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지문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오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길어지면 문장이 길어지면 아, 나 생각하기 싫은데 이런 사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아, 이 동화책을 읽고 나서 주인공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혼쭐 내주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밈으로 도는 유행어 같은 약간 개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된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아이들 좀 문해력 정말 괜찮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나누죠. 그 책 속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SNS에서 본 거 그냥 입으로 내뱉고 이런 거구나 약간. 네. 아 심각하네 이게.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어디서 얼마 나온 전에,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 전에 시발점이라는 거를 단어를 모른다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재밌는 건 아이들이 시발점이라는 단어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발음이 좀 세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희 좀 이렇게 교육 방송이니까 좀 정중하게. 시발점 네, 잘 모르는데 네. 네 트리거라는
영어라는 말은 아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오히려 익숙한 아이들이 많은데 참 문해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알고 보면요, 이 문해력이라는 게 지금만 오로지 문제가 될까라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선배들이 볼 때 모든 후배들은 싸가지가 없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모든 앞선 세대가 볼 때 내 다음 세대 문해력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면 1980년대에도 이 시대 문해력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런 글이 한자로 된 뉴스를 한자로 써 있는 뉴스를 읽지를 못한다. 이 세대 어떻게 하면 좋냐. 저 1학년 때 그 우리 과에 동아일보에서 취재 나와서 네. 그 저기 기사가 났어요. 서울대 철학과 몇 학번 한자 못 읽어. 그게 당신 그게 우리야. 네.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근데 아니, 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이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희 아이가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의 이슈가 되고 너 이 단어 모르지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시나브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래요. 쓰지 않잖아. 그치. 왜 두발 자유화? 왜 두발 자유화라는 말을 쓰냐?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종대왕이군요. 거의.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네. 시대에 맞는 어휘를 써야지 잘 쓰지도 않는 단어를 갖다 놓고 이걸 왜 몰라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비판적 사고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제 문해력이 낮은 건지 몇 가지 한자어로 된 어휘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학습 도구에 필요한 한자 정도는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자어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는 있어야겠지만 그게 너무나 쓰지 않는 과한 것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뭐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고치시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영어 이렇게 지문 나오고 밑에 보기에 자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자정을 12시 네, 밤 12시라고 써놓고 가신 거예요. 이 단어를 모를까봐. 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자정이라는 말도 써야 되지만 아이들한테 밤 12시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일단 그런 게 익숙해진 다음에 밤 12시가 사실은 자정이라고 표현이 돼? 라고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너 자정이란 단어도 몰라? 라고 하면서 문해력을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정을 모르는 건 문해력 너무 그거는 문제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면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이거 세대 차이다. 뭐 꼰대들이 어려운 말 쓰냐.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신세대란 말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청년 세대들이나 뭐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좀 떨어져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일단 어휘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휘력만이 문해력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고 이런 면이 다 문해력에 해당이 맞아요,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이죠. 그럼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이고 막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학원 많이 다니고 뭐 영어 지원 다니고 교육에 투자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도 많이 봐. 또 우리 때는 책도 비싸갖고 몇 권 못 샀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책 다 보고 하는데 이 왜 그럴까요? 이 문해력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쉬운 글만 읽으려고 한다.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숏폼 영상을 그치. 많이 보고 그게 큰 스마트폰에서 네 글을 읽는데 스마트폰에서 글을 읽을 때 책에서 글을 읽을 때하고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 대충 빠르게 주제만 딱딱 찝어서 읽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글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질문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만들어보고 질문을 고쳐보고 가장 좋은 질문을 뽑아보고 이런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느끼신 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대요. 오히려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너희들 생각하기 싫어하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주당 3.5분이라고 합니다. 주당이요? 주당? 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당 3.5분이면 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6대 언어가 있어요. 아, 뭡니까? 네. 밥 먹어라. 응. 그다음에 씻어라. 응. 자라. 공부해라. 책 봐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뭐 다 했네. 할 말 다 했네. 무슨 얘기 더 할 게 더 있으니까. 더 할 말 있어요? 네. 이 이유 이외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들은 많이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솔직히 스마트만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재밌는 활동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내려놓거든요. 아이가 가족끼리 예를 들어 재미있는 게임을 했다.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스마트폰을 저쪽에 한쪽에 내려놔요. 네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동들은 안 하시면서 생각하기만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사실 책을 안 읽는 거는 사실입니다. 애들이 왜 책을 읽어요? 릴스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러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문장으로 써서 보내지 않고 릴스 링크를 바로 보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릴스에 기대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릴스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고 그냥 네네. 이용자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요, 질문이 좀 사라졌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잘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적인 태도를 굉장히 강요를 하고 어려서부터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경험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똥 싸도 되냐고 물어본다고 아이들이 네. 네,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뭘 아무것도 못해요. 선생님 저거 뭐 어떻게 해도 돼요? 선생님 뭐 해도 돼요? 얘가 뭐 했어요? 중학생인데도 다 이르고 자기 얘기를 막 하느라고 들어달라고 그래서 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또 질문이 사라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아는 분 중에 서울대학교를 보낸 분들이 부모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를 정말 학원을 뺑뺑이를 엄청 돌려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금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포인트에서 후회가 되세요? 라고 했더니 서울대학교로 갔는데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설계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지?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 얘기야?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진짜 잘 키운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부모님이 어떤 거를 던져줬을 때 그거를 많이 수용해 본 친구들하고는 조금 태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 좀 긴 글을, 긴 텍스트를 막 연습을 해보거나 그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경험 자체가 지금 너무 줄어있는 환경인 거고, 여기에 이 한국 사회 특유의 그 교육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뭐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이런 기회를 지금 너무 빼앗고 있다. 네, 야, 이게 지금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도 질문하면 혼났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 이거 뭐예요? 그럼 야 시간 없는데 뭔 질문이야?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았고. 질문하면 그리고 친구들이 짜증나. 짜증내. 시간 매점 꼭 매점 끝날 가야 때 간다고. 되는데 왜 질문하는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 안 했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에 와서 질문 안 한다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교육이 더 큰 것 같아요. 사교육이 옛날보다 더 좀 활성화가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가 거의 다 주입식 교육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죠. 토론 이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이 쫙 하고 일타 강사가 쫙 하면 그대로 받아줬고 이게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아이들이 글을 너무 빨리 배우죠. 우리 때는 글을 그렇게 어릴 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들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말해주는 거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는 핑퐁적인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아이들이 뭐 글을 뭐 36개월을 읽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싸 나 자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는 혼자 책을 읽으니 안 너는 읽어줘도 된다. 안 읽어주고 혼자 알아서 읽어. 그러면 아이는 그 내용이 사실 잘 모르죠. 그렇죠. 어려운 단어도 쓰여있고 글자만 읽을 뿐이지 내용을 다 흡수를 못 하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아이 안에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오히려 조기 교육의 폐해네. 그러네. 와. 알겠습니다. 이런 좀 문해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 생각만 해도 한숨 나오거든요. 이 무지랭이들, 이 까막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이렇게 이거 솔직히 학원도 없어요. 학원도 보내려고 해도 찾아도 없고, 뭐 보내보면 또 독서 학원 보내면 또 독서를 주입식으로 배우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독서를 애들이. 주입식으로 그래서 배우지. 막 책 내용을 요약하고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항상 하고 살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를 제가 10년 동안 기다렸던 건데 오늘 그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저희 방송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뭔가 기똥찬 거를 얘기를 딱 해서 무릎을 탁 치게 저렇게 해야 그렇지. 되는구나. 이거를 갖다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럽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유럽. 네. 그래. 유럽에서는 사대주의도 네, 다시 스마트폰 뭐 미디어 교육을 한참 하다가 다시 전통 교육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요? 유럽은? 다시 책으로라고 해서 고전 읽기하고 사고 교육 위주로 지금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글을 통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가운 게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잖아요. 네. 그래서 독서 붐이 지금 일고 있고 굉장히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잃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MZ세대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네, 텍스트를 읽는 사람이 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면 아이들도 책을 읽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책을 통해서 생각을 좀 넓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과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각종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이 교과서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재미가 없지 교과서는. 네. 4학년이 되면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그러거든요. 4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교과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조금 더 실질적이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교과 과정을 좀 넣는다면 그렇게 수업한다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넣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애가 지금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교과서를 읽고 있냐고. 미적분 나가야 되는데 미적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너 왜 기술과정 책을 이런 거 얘기하시는 교과서 경우 되게 뭐 많은데. 봐서 뭐 하냐. 교과서는 빨리빨리 떼고 학원 가야지. 그렇지. 근데 이제 교육 과정도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이제 혁신학교 이런 거 교육 과정 보면 초등학교는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이 수업하는 게 아니고 다 애기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발표까지는 안 하지만 아이들이 조별 활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분수의 덧셈 나눗셈을 갖다가 뭐 아이들이 뭘 표현을 해본다거나 도구들을 가지고 막 좀 이런 창의적인 교육 과정이 이 사고력 발달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이제 독서 얘기를 하셨고 이런 좀 창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 또 뭐 없어요? 뭐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 대화도 중요해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네, 엄마들한테는 대화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안 주당 되는데. 대화가 3.6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휘력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엄마가 쓰는 어휘가 사실 한정적이거든요. 그 한정적인 어휘에서 사실 5%만 들려도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만 어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어휘를 대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이들이 그 단어 나 들어봤는데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유튜브를 본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맞다. 자제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너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활동을 가족끼리 했으면 좋겠었다라는 아쉬움이 본인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럼 자전거를 타러 갈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또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 내가 좀 계속 하루 종일 스마트폰 쓰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네 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나 부모보다는 사실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네. 힙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조금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요즘에는 이렇게 뒤에 영상이 흐르고 그 텍스트가 있는 자연스러운 영상이 있고 텍스트가 흘러가는 릴스가 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러면 엄마는 어떤 영상을 뒤에다 깔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업하는 것밖에 없는데 수업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런 영상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 바로바로 넘겨버린다. 왜냐면 영상에 매력이 있어야 영상에 먼저 눈이 가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읽는 건데 유튜브 전문가군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수업하는 영상은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대화 같지만 아이가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잘난 체 하면서 엄마한테 또 팁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 아이가 엄마랑 대화하는 게 별로 나쁘지 않네. 엄마가 뭐 자라 공부해라 스마트라 이런 말만 할 줄 알았는데 네.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의미 있는 대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런 거구나. 그렇지.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너 뭐 밥 먹어라. 밥 먹었냐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그냥 기능적인 대화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든 잘 알고 있는 주제든 뭐 그런 걸로 뭐 그 실마리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이 관심도 표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난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하에서 아이가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좀 발달할 수가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게임도 아이들, 남자아이들 게임은 너무 집착해서 네네네.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가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 무슨 게임 좋아해? 네. 이 게임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같이 이렇게 게임을 즐기면 결코 아이들이 네, 게임에 대해서 그러면 이윤옥 선생님도 직접 좀 이렇게 게임 관련해서 뭐 해보신 적도 저는 굉장히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아이 앞 옆에 가서 너무나 모르니까 게임 어떤 게임을 해 하고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뭐 보면요. 짜증내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의 문제죠. 네, 태도의 문제다. 네, 태도가 너 이리 와봐, 가져와, 가져와 이렇게 해서 뭐 검열받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아이들은 왜?라고 하면서 이제 당장 치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도 되게 궁금하다. 나 이런 게임이 유행이라는데 나 한 번도 안 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 이렇게 슬쩍 보여주는데요. 네. 생각보다 뭔가 기술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채우고 있거든요. 사실 제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큰 게 게임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만큼 게임에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공감을 설명. 많이 해주시는구나. 네. 저희 아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조금 대화하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종합적인 대처네요. 이게.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독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솔직히 독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독서 중요하고 뭐 책 읽으면 다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다 아는데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그냥 독서를 좋아하는 애들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 선생님께서는 이 자제분들의 독서 문제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 부드럽게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은 까막눈입니까 자제분들도? 저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네. 1050일도 안 돼서부터 정말 하루에 50권씩 읽어줬어요. 왜냐면 사실 책 읽어주는 게 제일 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어린이 책을 50권 읽어줄 정도로 그리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네. 잠실에서 독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요즘도 시험 기간에 유독 읽어요. 네, 시험 기간에 네 소설을 읽어요. 원래 추리소설 그냥 애들이 좋아해서. 좋아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훈련의 결과입니까?
그거 모르지. 그거는 비교를 안 아니 해봤는데. 그럴 수 있지. 뭐 5살 때부터 책 안 읽으면 이렇게 때린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 너무 어릴 때부터 책을 계속 읽었으니까. 어떻게 네. 된 겁니까 이게? 네. 타고난 겁니까? 뭐 어떻게 환경을 바꿔준 겁니까? 네, 그거는 타고난기보다는 네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책을 읽었어. 그래서 책이 읽는 게 재미있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스스로 찾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너가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5명에서 한 3.5명이 난 책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요? 네, 맞네요. 근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5명 중에 4.2명이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재밌다고 안 느끼는데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부모가 책 재밌잖아 라고 좀 강요하는 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아니, 책을 안 읽으니까 강요라도 해야지 지금. 세뇌하는 거지. 가스라이팅. 야 너 책 좋아해. 너 책 좋아해. 이렇게.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진짜 책을 읽으라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도 아이가 이제 6학년까지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6학년까지 계속 책 읽어주셨어요? 잠자리에서. 대단하다. 네네. 야. 네. 그런데 잘 안 되겠다. 이건 힘들다. 이건 힘들다. 네. 이건 힘들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혹시 원래 좀 말이 많은데 말을 못해서 좀 많이 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책을 네. 근데 중학교 1학년에 이제 들어가니까 대단하시네. 네, 아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 내 생각에 엄마 생각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성적이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차례대로 엄마들이 착착착착 쌓아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네.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무슨 말을 던졌느냐. 책 좀 그만 읽어. 또 책 봐? 이런 얘기를 던지게 되는 거죠. 지금 내일 수학 숙제 안 하고 있으니까 열받지 지금. 내일 지금 그 한국사 시험 봐야 되는데 네. 안 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말들이 책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감정을 만든다는 거죠. 아, 내가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책 읽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즐겁게 책을 읽던 아이들마저도 아, 책이란 거는 조금 뒤로 미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내일 모레 지금 수학 시험 보게 생겼는데 지금 책 펴놓고 너무 그럼 재밌는 어떡해, 것 같아 이러고 읽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밤새 책을 읽고 시험을 봤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첫 시험인데 그래서 한번 망해봐라 이러고 그냥 놔뒀더니 밤새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너무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컨디션이 너무 꽝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될 이상한 걸 걱정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 컨디션만 걱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제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아이가 또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아이한테 새벽에 깨웠거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물론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올 것도 걱정이었지만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우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어떻게 뭐 조금 더 보호하고 조금 안전한 곳에서 둔다는 이유로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기회를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를 깨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너가 수학 시험이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해라. 이게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다. 너도 너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수학 공부를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아이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게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독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그런 태도라고 보여지죠. 야, 이거 문해력 어려운데, 교육이라기보다 이게. 부모 교육이 문서 교육. 이게 문해력 교육이 그냥 글만 부모님도 읽고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부모님도 아닌데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럼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책만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나요? 일단은 좋아하는 책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만화책만 계속 보는데 아이가.
만화책. 네, 만화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만화책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책과 연결해주면 좋죠. 그래서 만화책에서 너가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뭐였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주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른 책을 권해줘 보면 조금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가 아이가 뭐 관심 있는 거를 요즘 보잖아요. 유튜브로 지식을 많이 얻더라고요. 네, 확실히. 네. 그 그러면- 괜찮은 것도 많아요, 유튜브. 네,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책이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거 좋네. 네, 그리고 나서 책에서 보완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뭐지 궁금해. 그럼 다시 유튜브를 찾아보고 또 다시 책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장을 좀 하면 앞으로는 유튜브 뭐 이런 디지털 매체를 네.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는 아이가 되게 만드느냐, 거기에 어떻게 책을 좀 밀어 넣어서 이제 사고를 확장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 문해력 관련돼서 이게 사실 이제 정답이 확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되게 중요한 힌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어머님 스스로가 이 문해력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높아야 되는 것도 있고 계속 뭔가 관심을 생각하고 가져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생각하고 아이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자꾸 뭔가 이 가능성을 열어주거나 이런 형태로 계속 좀 이렇게 이 장기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냥. 네, 한 번에 되는 거는 한 아니고요. 번에 그냥 막 학원 보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네, 네. 책 던져주고 안 읽었어 확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제 뭐 그 저희들한테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책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지 이부 얘기도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책이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이제 뭐 IT 이 책 중등 필독 신문 2권에 보면 이제 정치, 철학도 있어요. 뭐 국제 분야 각각 분야별로 이게 뭐 수능이랑 좀 연결된 수능 지문들인가요? 쪽에 지문도 있더라고. 네, 수능에서 네. 나왔던 지문을 네. 네, 활용해서 네, 그 주제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거 읽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책을 딱 봤을 때 이제 들었던 어떤 의문이 뭐였냐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 그치. 책을 딱 접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데 혹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런 책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요. 챕터가 60개예요. 그래서 그 중 하나는 내 아이가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관심 있을 법한 주제를 미끼로 중간에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긴 지문을 읽기 힘들어하니까 압축되고 짧은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짧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지문을 활용을 했으니까요. 아이가 관심 있고 흥미있는 주제부터 찾아보되 짧은 시간 15분이면 읽는다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아이들이. 이게 다 읽으려면 또 애들 뭐 머리 쓰러집니다. 그렇지. 애들. 쓰러지니까 이 중에 뭐 YT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저 관련된 챕터나 이런 걸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되게 글이 짧더라고요. 그럼 이게 워크북이랑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네, 일단 책의 구성은요. 이제 아이들 눈길을 끄는 그림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문이 나온 다음에 이 기사문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답을 해보는 과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문해력이 낮은 아이, 높은 아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워크북을 제가 세 종류를 마련을 했어요. 수준에 따라서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워크북으로 좀 연습하고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워크북을 수준에 맞게 좀 활용하시면 좋죠. 아, 그럼 이거는 약간 부모님이 좀 누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네. 질문도 같이 해보고 혼자 애가 이거 할 리가 없잖아요. 네, 아주 문해력 수준이 좀 낮은 친구들은 신문 놀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신문을 가지고 기사를 만든 다음에 소재구나. 네. 그 워크북은 기사를 가지고 그래프나 그림을 분석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고, 한번 읽어보고 네, 또 기사문의 원인을 추측해보고, 기사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육하 원칙을 찾고, 이런 내용들이 워크북에 좀 활동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문의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 중간 정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워크북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챗GPT 믿어도 될까? 예,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주제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하고 어떤 선생님 수업하셨는데 챗GPT에 나온 내용은 다 진실인 줄 알았다. 다른 이야기 거짓말 할 줄 몰랐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그 아이들과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진짜가 맞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찾아보고 또 창의적으로 그러면은 챗GPT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내가 검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 좋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수능까지도 좀 관심이 있다 하는 네네. 친구들은 워크북 3번째 워크북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측정하는 5가지 언어 영역 그 부분들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어떤 유형들이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기출 문제를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수능에서는 그냥 약간 가볍게 수능을 다뤄보는 식으로 하는 거죠. 초급 중급에 이제 고급은 거의 수능 문제 네. 형태의 네. 스타일까지 싹 다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중등에서 보자면은 중학교 1학년 읽기엔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의 난이도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난이도 자체가 조금 높지 않나 싶은데. 아 그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빠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빠요? 네. 골프 치러 가죠. 아빠도 또 대화에 빠져 계시나요 오늘도? 네, 아빠들이 또 이런 신문에서는 좀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빠들이 관심도 많고 아빠가 한 가지 토픽을 딱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말없던 아빠가 갑자기 입이 트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빠 원래 그 대화에 참여하면 야 나 때는 말이야.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주제가 확실하게 던져지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아빠가 주제에 대해서. 네 신문에 대해서 읽었던 내용들을 가볍게 툭툭 던져주는 아빠가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좀 하면 좋아요. 왜냐면 아버님한테 보통 아무도 말을 안 걸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인물을 주고 그러면 네.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제만 엄마가 하나를 딱 픽해서 아, 요 주제로 오늘 저녁에 좀 대화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빠한테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슬쩍 당신 그거 알아? 이렇게 하면은 근데 아빠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밥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책에서 보면 아, 아빠가 얘기했던 그 얘기했던 주제네. 그 네, 얘기가 이야기를 하면 있구나. 먼저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쉽게 네,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배경 지식이 되는 게 사실 대화에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책을 봤더니 내가 이거 접했던 적이 있어. 이렇게 될 때 사실 그 글이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서 훈련이면서 이걸 소재로 온 가족이 일종의 이제 그 지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내신 것 같고 그게 워크북도 그럼 뭐 따로 파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 비싼 거 아니야? 아 서점에서 네 서점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인터넷 서점에서 네. 이걸 사면은 그냥 워크북을 가는 껴주는. 네 다운 받아서 네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파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득 필독신문 1권, 2권, 2권이 나와 있고 요 이제 저자분이신 이현옥 선생님이랑 한번 문해력 관련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본 것 같고 이 책은 저도 이제 이 사실은 이런 거 수업을 하고 싶거든요. 입시왕에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거 수업은 못 하시죠. 지금 현직 선생님이니까. 제가요? 네 때려치고 하실 네, 수는 하고 없죠. 싶네요. 죄송합니다.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거 항상 꿈꿔왔거든.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맞아. 좋겠다. 같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진도도 쭉쭉쭉 나가면서 사고력 훈련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하고 있었는데 이거 마침 딱 가져오셔갖고 제가 메일 보자마자 바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회의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 들어가 네, 있잖아. 저희도 지금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돈을 좀 벌까 이 생각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내신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예. 바뀌면서 이제 단순 반복 암기가 이제 약간 그렇죠. 이제 힘을 잃어가는 힘을 조금 거지. 잃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이현옥 선생님께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못다한 말씀이라던가
또 문해력으로 고민인 어머님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해력이 고민인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문해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노력한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나는 오늘 하루 아이와 어떤 대화를 했던가 좀 돌아보시면서 아이한테 의미 있는 대화를 좀 늘려보셨으면 아이의 대한 걱정도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아이들 사실 대화해 보면요. 저도 중학생 가르치지만 네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정말 귀엽고 발랄하고 또 비판적 사고력이 없지 않거든요. 생각할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서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좀 말씀 너무 네, 잘하시는데요. 혹시 뭐 이게 대화법 이런 것도 또 이게 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강연 같은 거? 저희 아이가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강연 엄마가 하실 수 있죠? 평소 지금 네, 말씀 평소 너무 쓰는 잘하셔. 말을 예, 들으면 엄마가 대화법을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원래 집에서 쓰는 거랑 밖에서 쓰는 말이랑 다른 거 아닙니까? 좀 그러면 대질신문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옥 선생님과 함께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길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문해력 정말 중요한 주제고, 전 입시도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신도 이제 좀 5등급제로 바꾸고 이런 모든 흐름,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류가 살아남는 키워드는 저는 진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철학가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해력이 키워야 뭔가 이 혼란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이세훈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저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지금 이 출판사가 네네. 체인지업 출판사인데 나온 거 책들을 보니까 청소년들 관련된 책들이 제가 볼 때는 제목이 꽤 매력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의대 합격 고득점 비밀. 의대 이거 합격 있네. 고득점의 비밀. 의대 합격 고득점 비밀. 이거 딱이네. 이거. 이것만 사세요. 야, 문해력 다 필요 없어. 의대만 가면 되죠. 농담이고요. 우리 중등 필독 신문, 제 생각에는 이런 훈련을 위한 교재가 진짜 없어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되게 이제 실전, 특히 이제 그 특수 아동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쌓인 그 내공과 노하우가 여기 이제 집대성 있는 좋은 교재인 것 같으니까, 뭐 우리 아이 문해력 훈련 한번 내 손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